네, 먼저 출연자 여러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. 한 분씩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먼저 봐볼까요? 왼편 먼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네, 왼편 봐주시고요. 네, 이특 씨 자리하겠습니다. 네,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우측까지 사진 모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세 분 함께 사진 찍어보겠습니다. 네, 가운데 평등한 포즈군요. 네, 다 함께 마지막으로 제작진도 함께 올라와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화기애애하죠? 파이팅 넘치는 모습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깨 동무 한번 하시고요. 네. 네, 박 씨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? 예, 네. 안녕하세요. 스포츠 스토리 장민혜 기자라고 합니다. 제작진 작년 한 5월부터 좀 한가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, 하여튼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. 예,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독한 일꾼들 일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다른 직업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일을 꼭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렇게 일이 성사가 돼서 행복하게 촬영하고 왔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예. 네, 이 프로그램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재미와 정보를 또 함께 드리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어릴 적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좀 적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. 그리고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저런 직업도 있었네라고 느끼시면서 직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타방송사에 제가 그 라디오를 한 14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또 끝맺음도 있는 건데,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돼가지고 했던 건데, 그냥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, 이제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던 거고,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은 없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저 남양주에서 덕소라는 동네에서 순댓국집 하거든요. 거기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, 그걸 또 주차요원을 한다고 뭐 이렇게. 그러면 와이프 가게는 내 가게인데 그거를 도와주는 건데, 그거를 주차요원 최양락 방송국 잘려 뭐 주차요원으로 변신.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우리 가게예요.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.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저는 이 섭외 갔을 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나한테까지 왔을 때는 이게 녹록지 않겠구나. 이게 좀 쉽지 않겠다. 굉장히 힘들겠구나. 역시 분장만 한 4시간? 4시간 했습니다. 분장만. 난 제가 36년 방송 생활하면서 이렇게 4시간 동안 이제까지 다 분장한 시간 합쳐도 4시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, 이 프로그램에 정확한 뭐 디테일한 어떤 설명은 없었습니다. 그냥 일하는 거라고 그러고, 직업도 안 알려주고, 내가 가는 장소도 안 알려주고, 모든 게 다 비밀에 붙여져가지고, 저도 약간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, 야 도대체 뭔데 그런가. 그래서 저도 이제 분장 다 끝나고 4시간 후에 거울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을 정도니까요.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알까기 뭐 진행됐습니다만은
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일타이드. 네. 이 재미와 감동이지요. 네. 두 마리 토끼. 네. 전 장담합니다. 그래서 이 파일럿이 이제 전에 박명수, 김희철이가 했었죠. 근데 굉장히 내 그 친구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 밥을 한번 사줘야 되지 않겠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아니 내 개인 생각이니까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이게 좀 심영탁 씨나 이특 씨는 뭐 요즘 뭐 대세고 잘 나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진짜 촬영을 했습니다. 이게 만약에 정말 신통치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연예계 생활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꼭 좀 봐주시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. 에피소드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돼. 다 하셨구나. 예.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. 에피소드가 사실 저 안성 주물공장을 갔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연예인이 올 줄 아셨나 봐요. 근데 처음 갔는데 제가 이제 대만 사람 분장을 하고 갔잖아요. 태국이군요. 저도 이런 실수를 계속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했습니다. 이런 실수를. 그 태국 사람 분장을 하고 갔는데 그 실망하신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막상 사장님하고 부딪히니까 연습했던 왜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말투 있잖아요.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. 제 말투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태국 사람으로 믿어주신 안성 주물 공장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두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일하는지 또 어떻게 변신하는지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았더라면 조금 피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었나라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. 저는 분장만 한 5시간 정도가 걸렸고요.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.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한 어머니께서 이특 씨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알아보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니까 또 못 알아봐 주시니까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고 제작진이 이제 녹화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. 이특 씨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분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?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정우성 씨나 원빈 씨처럼 멋진 캐릭터로 좀 변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거울을 본 순간 또 그런 얼굴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했고요. 하지만 또 제가 아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루를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었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이제 또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함께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도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또 굉장히 재밌게 또 일하신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또 계속 또 방송이 돼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직업들을 또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제가 한마디만 더. 제가 정우성 사실 그 제작진이 누구로 이렇게 특수 분장하면 누구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정우성 씨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 기자분이 감히 정우성 감이라는 표현을 나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감히 말고 어떤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? 거의 뭐 비슷하게 거의 이렇게 정우성. 해야지. 감히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이 기자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감히 정우성이는 뭔데 정우성이가 감히 정우성처럼 최양락 헛소리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좀 자제해 주셔서. 그럼 선배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정우성 씨 못지않은 어떤 미모를 뽐내셨었나요 혹시요? 네,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저는 긴 가발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려견들과 함께 점심 시간에 같이 자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거기 있던 프렌치 불독 한 마리가 저한테 긴 가발을 물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
가발이 이렇게 반이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. 예. 저는 그 밥을 먹는데 제가 분장을 입술까지 덮었어요. 그러니까 입술 덮으셨어요 혹시? 네, 입술까지 덮었는데 밥 먹을 때 입술 이 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옆에 이렇게 정면을 보고 밥을 먹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입술을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. 이상한 거예요. 예, 이상하니까. 그래서 그때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은 좀 덜했을 텐데 이 아줌마로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장은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분장사분께서 별 눈치를 못 챘는데 목소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내 목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좀 뭐 수도 없었죠. 위험한 순간이. 예. 목소리 부분이 근데 뭐 수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특수분장이라는 게 저희가 하루 종일 8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이 다 끝나고 거기 같이 일하는 분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. 정말 저인지 몰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좀 떨어진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분이 청소를 하는데 살점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야 이게 뭘까 한참 고민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. 예. 아우, 네, 극적인 순간이 많았는데. 이게 뭐 편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그 팽현숙 씨한테 보내줬더니 남자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뭐 그러던데요. 예. 만족 안 하셨나요? 저 역시 이렇게 너무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. 저는 이시연 그리고 이상호, 송재희한테 영상 통화를 했는데요. 예, 셋 다 무슨 드라마를 찍는데 그런 분장을 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혀 심영탁의 모습이 없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. 어쨌든 너희들도 곧 하게 될 거다. 독한 일꾼들. 저는 그 제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내드렸더니 남자보다는 여자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우리 아주머니들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보시면 야 누구랑 되게 닮았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아, 그건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? 아 그냥 뭐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. 예. 네,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? 보냈는데 형 저도 갖고 싶어요. 막 이런 문자가 오갔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 기사에 결혼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 제가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사귀는 거를 기사로 봐가지고 한번 서운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 소식도 그렇게 봐가지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했어요. 진심으로 축하하는데 왜 나한테 또 안 알려줬냐 그랬더니 그 말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보다도 기사가 더 빨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결혼 약속을 안 했는데 기사가 나서 결혼을 하는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 답변이 왔습니다. 네, 상우야 축하한다. 네. 네,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저는 솔직한 얘기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.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나나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가 영상 통화했을 때 송재희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송재희를 추천 꼭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럼 어떤 직업을 하기를 추천하게 되시나요? 어떤 체험을 일단 했으면? 네, 저보다는 무조건 힘든 직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힘든 네. 직업으로. 네. 이특 씨는 어떨까요? 저는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엑소 친구들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. 직업이 좀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그 KBS 창문 닦는 그런 직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이왕이면 아나운서실 창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KBS를 반짝이는 네. 그런 직업을 네. 정말 재밌는 질문과 대답.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물론 굉장히
시험이 붙기가 힘들다고는 알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구급 공무원부터 아마 지금 제 나이면 차근차근 올라가서 한 7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. 공무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아마 공무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떤 식으로 이 방송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잘했더라면 여기 계신 분처럼 뭐 아나운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그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니저를 또 할 수도 있었겠고요. 아니면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5까지 아무것도 못했더라면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는 마른 형으로 불리지 않았을까. 백수.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, 나 어떤 직업을 한번 가져볼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이 제작진도 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코미디언이 꿈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도 만약에 뭐 개그맨이 아니었다면 그러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유성 형님한테 제가 개그맨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? 그랬더니 굶어 죽었지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 어제 직업 이 만족도 저 뉴스 보니까 그 판사가 1위고 도선사가 2위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나 이제 도선사 정도 공부 잘해가지고 그거 했으면 희망사항이지. 우리 CP님도 얘기를 하시고. 질문 뭐 더 있으시면. CP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? 저는 여러분처럼 기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자의 꿈이 있었거든요. 네. 그- 네.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있는데요. 그걸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? 거였었는데요. 그분들과 그 이틀 만에 유대 관계가 생겨서 그리고 제가 분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랑 이제 마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. 조금 친해졌다. 그리고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뭐 남자들끼리는 같이 담배 한 대 태우러 가실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셨던 한 분께서 저 정수 씨 저랑 담배 한 대 태우러 가실래요? 분장한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이분이 어떤 나에게 좀 마음을 좀 열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. 담배를 끊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이가 다들 계셨어요. 그러니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70 가장 많으신 분이 70이셨고요. 그 밑 사장님이 가장 어리셨는데 50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. 그래서 아들처럼 되게 이뻐해주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느낀 건 이 직업을 하면서 느낀 건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14살짜리 딸이 있는데 14살의 딸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성 주무를 이어갈 수가 없다. 아들이 없기 때문에.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꼭 우리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안성 주무를 5대째 이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정할 것이다. 그 얘기를 듣는데 뭔지 모르게 조금 서글펐습니다. 요즘 사실 힘든 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는 약간 틀린데 어쨌든 저도 좋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여러 직업들 많으니까 꼭 편하고 그런 직업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. 저는 그 버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분 저는 이게 뭐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와 이건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옛날에 그 버스 지금 안내가 없어졌잖아요. 근데 이게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꼭 필요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꼭 부축을 해야 되고 혼자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. 그래서
막상 해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. 네, 질문 있으신가요? 일단 그 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분장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얼굴 전체에 본드를 좀 바르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고 그리고 숨 자체 쉬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형탁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까지 이제 같이 분장을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또 흘리고 있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고 또 촬영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이 피부 자체가 갈라져서 잠깐 또 어디 숨어서 다시 분장을 수정을 또 하는데 그 수정 시간도 한 두어 시간 또 걸리다 보니까 저는 그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거보다도 이 분장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요. 야, 이거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. 예. 저 역시도 분장이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제가 한 일이 이제 쇠를 녹여서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와 저도 운동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. 예,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3, 40년 동안 그 주물을 다루시던 분들의 그 힘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예, 그분들은 진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짜 쇠를 녹였을 때 그 용암 같이 쇠 녹인 물, 쇠물 녹인 물을 들고 이렇게 날라서 그 틀에다가 따르는데 그게 40kg가 됩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못 들겠더라고요. 우와 이걸 어떻게 들지?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그걸 딱 정확한 양을 맞춰서 넣으시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정말 편하게 이쁘게 살았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다음에 또 그분들 한번 찾아뵙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 사가지고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예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심영탁 씨가 좀 전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옛날 그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연예인 자기 모습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가 잘 처음 경험하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버스 기사님한테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내 태어나서 그 인간을 내가 입을 찢어 놓으려 아이고 그거는 좀 빼주시고. 야,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그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그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일 못 한다고 엉망이라고 그 인간 내가 전화번호 좀 알려줬네. 네,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. 프로그램 파일럿이긴 한데 이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된다면 우리 심영탁 씨께서 사실 한 인형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저희 또 독한 일꾼도 변장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로 변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저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어서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왜 부탁을 저한테 해요? 아이고 참. 저는 아니 왜 그러면 내 공약을 못 하잖아요. 이택 씨에게 아니 왜 부탁하셔도 그게 됩니다. 자기 공약이야? 예. 저는 정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이특 씨한테 공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예. 두 개를 하게 생겼네. 저는 이게 만약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된다면 더 멋진 그리고 더 힘든 일로 한 번 더 출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. 전 진짜 현실적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제가 그 일했던 그 보령시 그 버스 회사에 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 중국 음식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내가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, 여기까지 인터뷰